세 명의 덕후들의 끝없는 이야기. 대체 그들은 무엇을 위해 이 고된 덕담을 나누는가? 대체 그들은 왜 히플라야를 등반하는가? 바로 거기에 히플라야가 있기 때문이다. 올라가야 히플라야! 히야 호호호호. 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예전에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이 개봉했을 때 마블은 말하는 너구리로 영화를 만드는데 DC는 아직도 원더우먼 영화를 못 만들고 있다라는 말이 돌았는데요. 당시 DCU는 물론 슈퍼히어로 영화판 전체를 저격한 이 말이 저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실로 만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워너가 이 말에 한이 맺힌 것인지 이번엔 아예 말하는 개, 고양이, 다람쥐, 거북이, 돼지, 기니피그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DC 리그 오브 슈퍼팻! 스쳐 지나가는 히어로 영화도 다루는 히플라야는 이번에 초능력 동물 히어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또 슈퍼맨 팬이고 핸드엑스님은 또 배트맨 팬이시면서 귀여운 캐릭터들을 좋아하시고 운현님은 특히 또 집사시기 때문에 이번 방송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같이 방송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같은 이유로 먼저 운현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독하구만. 히플라의 영매남 운현입니다. 이번 영화 저희 굉장히 행복한 녹음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전에 간간히 이제 카톡을 할 때 우리 분위기가 아주 대단히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 영화 말미에 눈물까지 글썽거리고 옆에 여자친구는 거의 대성통곡을 하다시피 이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그 어떤 애니메이션이 이 관람객들의 눈물을 자아낸단 말입니까? 저는 이 영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녹음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집에서 고양이를 3마리나 키우고 있고 동물들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당연히 재밌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잔뜩 부푼 희망을 안고 이 녹음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니요, 운현님도 오셨는데 또 그 운현님 여자친구분도 또 대성통곡을 하셨다. 이거 굉장히 반려동물 같이 집사님들한테는 정말 이게 어필이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 눈물을 흘렸다는 포인트에서 그 반려인들이 정말 그 눈물 버튼을 딱 누르게 하는 대사 한마디가 있어요. 거기에 뻑가버립니다. 이야, 이거 뭔지 너무 궁금한데 그거 한번 핸드엑스님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도끼로 팍팍! 핸드엑스입니다. 야, 이거 좀 행복한 히플라야는 오지를 않네요. 그런가요? 여러모로 맞는 말이네요. 운현님이 막 감동할 정도로 보셨다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 잠을 참느라고 거의 한 6번, 7번 졸았거든요. 해가지고 이게 보면서 졸리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순간순간 자버렸어요. 자고 내가 얼마나 지나쳤지? 이러면서 또 체크하고 제가 이제 진짜 손을 꼬집으면서 봤거든요. 해갖고 사실 근데 이건 또 리뷰는 해야 되니까 왜 나는 졸렸는가 나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를 찾는 그런 여행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왜 이거를 졸려했는가 이런 고민을 진짜 하면서 근데 제가 먼저 말하자면은 제가 애니메이션을 잘 못 봅니다.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옛날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2를 보면서도 엄청 졸렸거든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겨우 봤어요 진짜로. 해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잠이 안 오는 정도의 애니 수준이 되려면은 주토피아나 쿵푸팬더나 그 정도는 돼야지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나는 왜 졸렸는가? 핸덱스는 왜 졸렸는가? 이거에 대한 고찰을 한 결과를 한번 오늘 좀 이야기하면서 이제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행복한 히플라야가 없네요. 정말 특히 이번 방송이 특히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리그 오브 슈퍼팻 영화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DC 리그 오브 슈퍼팻은 2022년에 개봉한 슈퍼히어로 애니메이션 영화로 이 DC 코믹스의 리전 오브 슈퍼팻을 영화화했습니다.
영화 레고 배트맨 무비의 각본가 자레드 스턴이 감독과 각본을 맡았으며 레고 배트맨 무비 소닉 더 해지옥 2의 각본가 존 위팅턴이 각본을 공동 집필했습니다. 주인공 크립토의 성우 드웨인 존슨이 제작에 또 참여했으며 그가 설립한 세븐벅스 프로덕션은 슈퍼펫을 포함 이 샤잠 1, 2편, 블랙 아담, 홉스 앤 쇼, 주만지의 제작사입니다. 드웨인 존슨이 슈퍼맨의 반려견 크립토를 맡았으며 쿠키 영상에 나오는 블랙 아담과 그의 반려견 아누비스도 맡았습니다. 크립토의 주인인 슈퍼맨 역에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연돈의 멀티버스에서 미스터 판타스틱을 맡았던 배우 존 크라신스키가 캐스팅됐습니다. 슈퍼맨의 아버지 조엘 역에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닥터 옥토퍼스 배우 알프레드 모리나가 캐스팅이 됐으며 친모 라라 역에는 왕자의 게임의 레나 헤리가 캐스팅됐습니다. 스탠드업 출신 인기 코미디언이자 배우 케빈 하트가 배트맨의 반려견이자 강력한 강아지 에이스를 맡았습니다. 좋으니까 네오로 유명한 배우 키아누 리브스가 이번엔 배트맨으로 나왔습니다. SNL로 유명한 코미디언 바네사 베이어가 크기를 조종하는 능력의 돼지 피비를 맡았습니다. 피비를 키우는 원더우먼 역에는 변호사 쉬얼크에서 쉬얼크의 숙적 티타니아로 캐스팅된 자밀라 자밀이 맡았습니다. 코미디언 존 얼리가 플래시로 나왔으며 미드, 오렌지, 이즈 뉴 블랙의 니키로 유명한 배우 나타샤 리온이 플래시의 반려동물이자 초스피드 거북이 머튼으로 나왔습니다. 기분 탓일까요? 누군가 굉장히 화가 난 것 같네요. 아니 화나는 게 아니라 너무 즐거우신 것 같아. 머튼인 줄 알았어. 아니 너무 졸리게 읽는 것 같아서 좀 오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재밌게 읽어보면 어떨까 해갖고 오, 야. 그래요? 좋습니다. 부담되는데 그러면은? 한번 해보시죠. 우리도 영화 소개처럼 해보는 거야. 아하. 그 약간 그 비디오 여행처럼. 경식이 형처럼. 시작할 때 막 해주잖아요. 뭐 이번 주연은 누가 했는 거 이런 거. 네, 이어서 이 드라마 리전에 올리버 버드로 나왔던 저메인 클레멘트가 아쿠아맨으로 나왔고 이 사이보그 역에는 영화 블라인드 스포팅의 각본가이자 설국 열차의 주인공 네이턴 역의 배우 다비드 디그스가 캐스팅됐습니다. 이 그린랜턴 제시카 크루즈 역에는 미드 오렌지 이즈 뉴 블랙의 다야 역의 배우 데샤 플랑코가 캐스팅됐습니다. 람지 썬더 그 자체의 칩 역에는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안도르 역을 맡았던 배우 디에고 루나가 캐스팅됐습니다. 벤 쇼츠와 미드 실리콘밸리의 토마스 미들미치가 불과 얼음의 기니피그 마크와 키스를 맡았습니다. 렉스 루터 역에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배우 마크 마론이 맡았으며 루터의 비서인 머시 그레이브스 역에는 코미디언 배우 마야 어스킨이 맡았습니다. 루터를 사랑하는 기니피그이자 이번 영화의 메인 빌런 룰루 역에는 힐러리 클린턴, 앙겔라 미르켈, 조디 포스터, 케이트 블란쳇 등 다양한 배우의 성대모사로 유명한 성우이자 코미디언인 케이트 맥키넌이 맡았습니다. 로이스 레인 역에는 미드 하우스로 유명한 올리비아 와일드가 맡았는데요. 크립토의 아버지 도그엘 역에는 중저음으로 유명한 다작 성우이자 배우인 키스 데이빗이 맡았습니다. 리전 오브 슈퍼패스는 1962년 어드벤처 코미스 넘버 200 1993에서 데뷔한 초능력 동물 히어로 팀으로 작가 제리 시겔과 커트스 완이 만들었습니다. 주로 슈퍼맨 패밀리나 리전 오브 슈퍼히어로즈와 엮인 이 팀은 최초 멤버로 슈퍼독 크립토와 슈퍼케이 스트레키, 슈퍼몽기 베포, 슈퍼스 코멧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슈퍼맨과 유사한 능력을 가졌죠. 오호. 이는 슈퍼맨의 크립토나이트, 킹콩 악당 티탄으로 만든 작가 오토바이더의 여러 작가들이 50년대, 60년대의 어린 독자들을 타겟으로 여러 초능력 동물 캐릭터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950년 3월에 데뷔한 크립토를 기점으로 여러 동물들이 나왔는데 리전 오브 슈퍼펫이라는 팀으로 한데 뭉친 것이죠. 하지만 아무래도 시대적인 특성 영화다 보니 이 무한지구의 위기로 없었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다시 원작에 돌아왔죠. 이게 알고 보니까 히플라야가 튀르키예즈 산에 있었네. 그 튀르키예즈 산이네. 아유, 나 그분 따라하신 거죠? 이영준님이신 줄 오신 줄 알았어. 아, 좋네요, 아주. 그 따라한 거였어요? 그건 아니었는데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본 건데.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아, 이게 이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2017년 팀에는 스테이티브 침프, 에이스 더 배트하운드, 배트카우, 플라스틱스의 플렉시 등이 합류해서 사실상 슈퍼맨의 동물들인 최초 코믹스판보다는 오히려 영화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비와 기니피그들을 제외하고 영화판의 동물들 모두 원작에 있는 캐릭터들인데요. 영화판의 람지 썬더인 칩은 원작에서는 원래 그린랜턴 다람쥐이며 1982년에 데뷔했습니다.
폭을 담당하는 초스피드 거북이 머트는 DC 최초의 말하는 초능력 동물로 1944년에 데뷔했습니다. 원작은 좀 더 수인에 가깝죠. 에이스 더 배트하운드는 1955년 7월에 데뷔한 배트하운드로 초창기에는 배트맨 복장과 유사하게 입고 배트맨을 도왔으며 고전 추리극에 나왔던 저먼 셰퍼드들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감독이자 각본가 자레드 스타는 동물보호에서 일하면서 오래된 동물들이 잘 입양되지 않는 현실을 목격했고 그 동물들에게 초능력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길까를 상상하면서 이 영화를 원호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애니메이터들이 영화에 참여했으며 화풍에 있는 실버에이지 시절에 슈퍼맨 코믹스와 애니메이션 슈퍼트 공대의 스타일에 참고했다고 합니다. 이 OST에는 트랜스포머의 시리즈의 스티브 자블론스키가 참여했습니다. 레고 배트맨 무비 이후에 오랜만에 극장에서 볼 수 있었던 DC 애니메이션 영화 DC 리그 오브 슈퍼팻. 플라이 멤버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가이드라인 있는데 힘 다 뺐는데 좀 자다가요? 아니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영화가 쿠키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 보셨어요 그러면? 네, 안 봤어요. 2개나 있다면서요? 망할. 두 개, 어머나 세상에. 근데 심지어 저희 관계 그 영화관은 쿠키 기다리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저는 이제 저희 그 상영관에는 그 쿠키 영상을 두 번째까지 보신 분은 이제 저랑 저 옆에 있는 부자 팀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다 첫 번째 건 다 보고 가셨고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쿠키 영상은 좀 불필요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첫 번째가 두 번째로 가야지 않나 싶은데 첫 번째 쿠키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해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한 거죠. 왜냐면은 펜덱스님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싸리 쿠키 안 본 분도 있을 테니까 뭐 대충 알려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쿠키가 뭐냐면 그 빌런이었던 그 루루 이름이 루루. 뭐였지? 룰루? 멋이 이거 쿠키야. 저 그거 봤어요. 그치. 그 다음에 그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쉽다. 그거 봤어야 되는데. 그 두 번째는 이제 블랙 아담 나와서 막 근데 대사는 하나도 안 해. 근데 블랙 아담이 드웨인 존슨 버전의 블랙 아담이었어요? 아니면은 얼굴이 안 나와요 근데. 얼굴이 안 나와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쿠키 영상에 크립토가 나오고 아누비스가 나오고 이제 샤잠이 나오는 블랙 아담이 나오는데 셋 다 드웨인 존슨이 목소리를 다 하는 거야. 그치. 난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야. 문나이트. 너무 재밌었거든요. 앙크민수인데 아누비스 틀리는 게 좀 이상한데? 앙크민수가 아누비스 이름을 아비누스라고 할 수가 있나 이거? 그런 거 좀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 거 좀 헷갈릴 때 있지 않아요? 그 글자가 있으면 중간에 있는 것들 순서를 막 이렇게 바꿔서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음. 수는 있지만 앙크민수는 그럴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애군민수가 못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애군민수가 아닌 거야. 그렇군요. 제 여기 왼쪽에 이제 그 외국 가족분들이 오셨는데 야, 재밌게 봤어요. 우리가 아는 부분까지 웃으시더라고. 거의 10분마다 한 번씩 웃는데 또 웃긴 건 이제 그 미드 같은 시트콤 같은 거 보면은 막 징그럽거나 막 더러운 거 못 볼 거 보면은 막 이러잖아요. 그걸 그대로 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고 그래서 확실히 유머러스한 부분은 좀 일반 관객들한테는 최소한 북미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저 영화관에도 외국인 분들이 계셨어요. 외국인 가족이 약간 약간 인도 쪽 분들이 것 같았는데 그래도 그런 분들 많이 오고 해서 그런지 이게 관객 수가 무려 12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거잖아요. 요런 애니가 이거 DC 애니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한 30만만 돼도 진짜 대성공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정도면 버즈 오브 프레이에 벌써 3분의 1은 든 거니까 와우, 그렇게 훌륭하죠.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오, 진짜. 와, 씨. 아니 레고 배트맨 무비가 15만이니까 뭐 그 야. 정도만 나와도 오늘 하고 다음 주말 하면은 15만은 넘기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 이렇게 뭐 흥행 성적만 봐도 충분히 지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아까 분명히 재밌게 봤다고 말씀을 드렸고 행복한 녹음을 기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핸덱스님의 반응을 보고 나니 드는 생각이 이 영화를 보러 들어가기 전에 이 영화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이 영화에 대한 태도를 설정하고 들어가는 거에서 뭐 저랑 핸덱스님 같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뭐 분명히 이제 리그 오브 슈퍼팻이라는 그 저스티스 리그와 관련된 영화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이제 한국 더빙 버전을 보면 이제 개그맨 정준하님과 하하님이 더빙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전문 성우로서 그 원작의 맛을 살린다기보단 조금 더 대중에게 친근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자체가 슈퍼히어로 팬이 1차적으로 즐기는 목적이라기보단 좀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좀 더 간편하게 접근하기 위한 영화로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뭐 기대치가 낮다 보니까 되려 좀 더 나한테는 재미와 그 감동들이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핸드엑스님은 조금 더 저랑은 상반되게 영화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원작도 코믹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은 졸리고 실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이제 차라리 그 생각도 했거든요. 제가 졸렸잖아요. 실제로 졸았잖아요. 근데 더빙이었으면 좀 덜 졸렸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더빙을 했다는 게 왜 정준하 하하분이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영화가 어떤 방향성이었는지를 나는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을 한 거고 사실 이제 운현님 말대로 제가 애니메이션을 잘 못 보고 졸려하는 스타일인데도 기대를 하고 가긴 했어요. 오랜만에 DC 영화 기대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저스티스 리그도 다 나와. 이 저스티스 리그 그 패쩌리가 나온다는 기대가 아니라 저스티스 리그랑 렉스 루터가 나온다는 기대가 되게 큰 거야. 해가지고 와 재밌겠다 하는 기대가 있어서 갔죠. 근데 뭐 물론 저는 막 엄청 좋게 보지는 않았지만 추천도는 되게 높게 줬어요. 평점은 낮게 평가해도. 해가지고 로튼 플레이. 네. 그래서 추천도는 되게 높게 줬는데 보면은 딱 그게 이해가 가는 게 그냥 애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너무 깔깔깔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그렇게 타겟팅을 했을 때 그 타겟들한테는 훌륭한 영화다. 전체 연령가로서 해가지고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팬으로서는 유쾌한 포인트가 꽤 많았어요. 패러디나 유머나 이런 것들.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좋았어요. 영화 관람객으로서는 조금 수준이 핀치가 안 맞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갖고 저 말고 세르파가 한 분 더 계셨거든요. 제 옆에 20대 남자분, 옆자리 20대 남자분이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근데 난 앞에 가족들과 같이 온 사람인가 하고 봤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심해. 시작부터 자버리더라고. 영화 끝날 때까지 자더라고. 중간중간 깨긴 했는데 깨서 보는 줄 알았는데 또 자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앞에 가족들 때문에 억지로 오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가족들 뭐 사람들 다 나가는데도 나랑 거의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에 일어서서 나갔어. 그런 거 보면은 세르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만약에 제가 그 사람입니다라고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은 듣고 계시면 저랑 같이 본 분이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동탄 CGV에서 보신 세르파 핸드엑스님이 애타게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막 버전. 나는 심지어 동탄이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 자막 버전으로 보려고 30분 가가지고 동탄 본 거란 말이야. 동탄 CGV에서. 맞아. 저도 어제 핸드엑스님 전화가 왔어요. 나 자막감 먼저 한번 봐보고 싶다고. 드웨인 존슨이 하도 이제 슈퍼맨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보셨는데 또 이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저도 또 웃긴 건 이번에 장화판을 봤잖아요. 저도 장화판 봤는데 장화판 보니까 더빙 판단만 봐보고 싶어. 궁금해. 근데 오래는 있을 것 같지 않고 한 10분만 맛보기로 좀 봤으면 좋겠어. 저도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뭐 키아누 리브스, 드웨인 존슨 이런 정도의 배우를 해서 그 배우를 쓰기 잘했다 하는 그런 느낌은 사실 저는 없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2017 스파이더맨 애니를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거든요. 진짜 이거는 제가 이게 내 몸 상태 때문인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제 그 패쩌리 보고 집 와서 2017 스파이더맨 애니를 봤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졸려. 진짜 진짜 재밌고 설정이 아로냐님 진짜 재밌게 볼 거야. 뭐냐면은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되게 새롭게 했어요. 약간 해리포터 느낌도 나. 그 호라이즌 고교와 오스먼 아카데미의 이런 대안 대결? 같은 두 학교를 해가지고 그리핀드로와 슬리데린의 느낌인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이 호라이즌에는 다 슈퍼히어로인 애들이 학생들로 있어. 어머. 지금은 슈퍼히어로는 아닌데 악당들이나 동료들이 다 피터 파커와 동년배예요. 해가지고 피터 파커 호라이즌 고교고 거기에다가 그 이제 스파이더걸 아라냐 말고 스파이더걸 캐릭터 그리고 이제 마일즈도 그래요? 하구야 하구. 마일즈도 호라이즌 고교 친구고 그리고 뭐 이런 식이야.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오스몬 아카데미는 오스몬이 노먼이 설립했거든요. 근데 이 아카데미는 온갖 악당들이 10대 오스몬은 좀 악당 같은 애들은 다 학생으로 채용을 해. 그래서 지금 악당이 되진 않았지만 쇼커도 학생으로 있고 다 교수도 늙은 애들 있잖아요. 늙은 애들은 또 교수로 있어. 거기에다가 옥토퍼스는 오히려 피터 파커보다 더 어린 천재를 가지고 교수님이야. 호라이즌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흥미로운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해리 오스본은 호라이즌 고교에 있다가 호라이즌 고교의 어떤 사건을 겪어서 오스본 아카데미로 전학을 간 친구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성과 악의 사이에서 막 갈등을 하고 있어. 피터 파커랑 제일 친한데. 이게 너무 흥미로워. 설정도 너무 흥미로우니까 막 잠이 안 와. 거기에다가 성우가 기깔나요. 내가 지금 패쩌리 성우 별거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스파이더맨 딱 보고 있었잖아요. 보고 있었는데 동생이 바로 말하더라고. 피터 파커 성우 목소리 듣고서는 형 이거 성우 괜찮은데?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그치? 야 너도 느끼지? 이 사람 진짜 끼깔난다. 목소리가 되게 멋있는데 피터 파커스러운데 연기도 잘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추천한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늙어가지고 이제 패쩌리 못 본다 그랬잖아요. 졸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스파이더맨 2017 재밌게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스파이더맨 2017을 아빠가 있을 때 같이 틀어서 봤단 말이에요. 아빠가 자고 있더라고. 아빠한테는 스파이더맨이 패쩌리야.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아니 근데 지금 검색해봤는데 그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나오신 성우분 로비 데이먼드신가 봐요. 이분이 엄청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요? 온갖 뭐 했었어요? 진격의 거인 이게 그 미국판 성우를 하신 거야. 진격의 거인이며 뭐 세일러문 뭐 나루토 뭐 조조의 뭐 이상한 나루토 뭐 별거 다 하셨네. 원펀맨 그런 분이네. 왜 헌터. 우리나라도 주인공 역할 다 하시는 분 있잖아. 남자 성우분 중에. 강수진 성우님. 뭐 그러신 분들. 그분이에요? 손오공하고 막 이런 분. 김전일, 손오공, 뭐 나루토, 루피 주인공 한 사람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분인가 보다. 진짜 좋아요. 목소리 장난 아니야. 근데 패쩌리는 내가 이번에 보면서 그런 걸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저도 확실히 그 패쩌리에서 성우들이 완전 빠방한데도 막 특히 막 와 개쩐다 막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없더라고. 맞아. 나도. 근데 다만 이제 내가 워낙 드웨인 존슨을 좋아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좋은 것 같아. 그냥 호쾌하고 늘 이렇게 자신감 넘치고 뭔가 그게 왜냐면 내가 또 그 드웨인 존슨이 그 성우를 했던 모아나라는 작품을 봤는데 맞아요. 모아나. 근데 되려 그 작품에서는 정말 드웨인 존슨이 재능이 출중한 배우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그 캐릭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러니까 그 모아나에서 연기했던 그 캐릭터를 하는데 진짜 이거는 드웨인 존슨이라는 배우의 그런 상업적인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정말 목소리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정말 뛰어나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은 아까 핸델슨이 말씀하신 대로 뭐 큰 감흥은 없었지만 다만 이제 드웨인 존슨이라는 배우의 인지도라든지 대중에 대한 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극 중에 제일 메인인 크립토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뭐 충분했다.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라는 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개나 이런 것들은 뭐 돼지나 이런 건 별 상관없는데 그냥 그런 거잖아요. 이제 DC 팬으로서 이제 저스티스 리그는 좀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음, 키아누 리브스가 내가 이게 또 이 고르에 이어서 키아누 리브스를 고르래. 크리스찬 벨이랑 헷갈리네. 네. 똑같이 배트맨도 아니네. 씨. 그치. 졸린가 봐. 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재미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 그렇게 재미없으면 안 돼요. 존 윅이랑 분발하겠습니다. 키아누 리브스를 까면 안 되는데 뭐 배트맨 목소리 그렇게 어울리는 연기나 목소리였나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저도 별로 그게 큰 감흥 없었어요. 어울리진 배트맨. 않았죠 사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약간 이게 존 크라신스키가 연기하는 슈퍼맨인데 슈퍼맨 얼굴 치고는 굉장히 그 CW의 슈퍼맨스러운 얼굴인 것 같은 거예요. 맞아. 되게 CW 코스튬도. 슈퍼맨 같다. 코스튬도 그렇고. 왜 코스튬?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기사 요즘은 맞췄나 봐. 그분 성함이 뭐 호클린이신가요? 해칠린? 호칠린? 그 슈퍼맨이 요즘은 또 핫하니까 또 그런 사람이 그런가 들고. 보다. 아니 그리고 또 그 아쿠아맨 버전이 또 되게 그거. 나 진짜 그거 신기하다. 아니 여기에 후크를 달았는데 또 여기서는 또 삼지창을 들고 다녀? 야 그건 진짜 투머치더라. 그러니까. 아니 베이스는 제이슨 모모아인데 맞아. 설정은 또 애니메이션이랑 코믹북이야. 이러니까 되게 특이하대. 그리고 또 사이보그도 그런 게 사이보그도 이 옛날 사이보그. 애니메이션의 그 파마 헤어스타일 옛날 앞으로 하고. 옛날 코믹스에 운현님 알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헤어일 때가 있었어요. 사이보그. 있었어요? 나는 있었어요. 이번에 오리지널인 줄 알았어요. 실제 있었어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게 또 미스매치인 건데 음. 저스티스 리그의 디자인은 굉장히 흥미로워. 근데 얘네들의 디자인은 동물들 팩토리? 주인공들의 디자인은 그냥 개고 거북이고 거북이. 그러니까 거북이한테 초스피드를 주는 거는 평범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커다랗게 커지는 돼지? 이것도 평범해. 내 기준에 그냥 그래서 더 졸린 것 같아.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그런가? 내가 그 식상하잖아요 사실. 초스피드 거북이는 진짜 흔하고 너무 상투적이지 않나? 내가 봤을 때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초스피드 거북이만큼은. 근데 그 특히 플래시 악당 중에 그 터틀 있잖아요. 그래서 있잖아. 오히려 더 노렸나 싶기도 한데 또 찾아보니까 또 원작이 예능 캐릭터더라고요. 원작이 있잖아. 내가 봤을 때 아니잖아. 내가 전 특히 이제 전 정말 좋았던 게 이 초스피드 거북이였기 머튼이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머튼은 괜찮게 봤고 대신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디자인은 확실히 별로였고 아무런 좀 매력이 없다 생각이 들었었고 초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거대해지는 돼지 그리고 막 번개를 쏘는 다람쥐 원래는 치우는 그것도 아니었는데 심지어 그린랜턴이었는데 그 막 되게 강해진 원래 에이스 더 배트라운드는 이제 초능력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없지. 강한 거 되게 능력이 어벤져스 스타일인 거예요. 헐크가 에이스고 이제 토르가 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앤트맨이 이제 그 PB인 거고 그리고 빨리 달리는 뭐 퀵실버인데 뭐 플래시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되게 느낌이 전 아까 이 영화에 대한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게 마블스러웠다는 거였는데 어떻게 마블스러웠던 거냐면 칩이나 새롭네. 이런 그린랜턴 같은 캐릭터들을 그대로 안 썼거든요. 에이스도 그러니까. 많이 다르잖아요. 원작이랑 다르게 원작에서 아예 배트맨이 키우는 개인데 여기서는 유기견으로 나오고 맞아. 사실 슈퍼 동만 비슷한 건데 그 룰루도 완전히 오리지널 캐릭터고 근데 또 여기서는 굉장히 또 이 능력들을 새롭게 바꿔서 해석을 하면서 현대적인 느낌도 있으면서 또 근데 또 원작의 이름을 쓰는데 그리고 원작의 매력도 갖고 오되 또 나름대로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잭 스나이더의 DCU에 그 찌들어져 있던 저한테 너무나 좋았던 거지 재해석을 할 거면 이렇게 해야지 잭 스나이더 개인의 이상한 거에 빠지는 그런 것보다 훨씬 나았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패러디 같은 느낌도 있고 스테이션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 아로니아님이 마블스럽다 했을 때 나랑 음. 포인트가 달랐었는데 나는 음. 그런 의미의 마블스러운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설명 듣고 보니까 진짜 마블스럽긴 하다 그렇게 캐릭터를 재가공하는 거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PC적인 것들. 제시카 크루즈가 좀 심했어.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제시카 이게 크루즈가 왜 그렇게 PC가 나왔는지 모르겠어. 굉장히 다분히 있어요. 그래갖고 맞아요. 애들 보는 음. 건데 또 PC를 막 넣고 대사에도 넣고 심지어 레즈 커플을 한번 보여주잖아요. 아세요? 그 레즈 커플, 난 게이 커플은 맞던 것 같은데 그 데일리 프렌드 옥상인가에서 게이 커플을 본 것 같기는 해. 레즈 커플인가 그게? 레즈 커플도 나왔어요. 나 게이 커플은 못 봤는데 나 그냥 못 봤네. 처음에 슈퍼독이 그 산책하다가 강아지 두 마리랑 대화하는데 이제 산책하던 강아지가 자기 주인을 가리키는데 내 주인도 약혼했어 이러는데 여자 둘이 나와. 맞네. 있었어. 맞아. 그래 나 그거 보면서 그 생각했다. 맞아. 해가지고 야 이제는 뭐 PC 녹이는 게 뭐 거부감이 드는 정도는 아닌데도 뭐 이 정도는 PC 녹이는 게 뭐 거의 뭐 마블의 성공 방식인가 이런 게. 그러니까 근데 나는 진짜로 그린랜턴 너무 놀랐던 게 우리가 옛날에 히어로 플래닛 하면서 정말 그 아로니아님이 정말 공을 들였던 우리 그린랜턴 80주년이었나요? 예, 맞아요. 그 특집 할 때 아니 누가 뭐래도 그래도 그린랜턴의 상징은 그 2대였나? 이름이 할조단. 뭐였지? 할조단. 할조단이잖아요. 난 이제 그린랜턴 나올 차례였으니까 할조단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정말 PC가 가득 묻은 그 제시카 크루즈? 걔가 나오더라고요. 제시카 크루즈는 너무 놀랐죠. 원작에서 이름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원작이랑 많이 다르고 영화랑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른 것 같고. 아니 근데 제시카 크루즈는 좀 성공적으로 데뷔한 캐릭터예요. 원작의 제시카 그래서 크루즈는 되게 좋아. 근데 막 PC적이진 않아요. 원작의 제시카 크루즈는 진짜 잘 만들었는데 여기 제시카 크루즈는 굳이 그럴 스타일이었나 싶을 이유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내 생각에는 다분히 의도적인 굳이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의 영화화된 성공된 그린랜턴이 없으니까 걔들 판단은 누가 나오든 상관이 없다 이거야. 맞아. 나 그 생각했어. 왜냐면 왜 그런 줄 알아요? 뉴스를 보여줄 때 뉴스 그 각 캐릭터를 잡아주면서 헤드라인이 달라지거든요. 그린랜턴 할 때 헤드라인 뭐였는 줄 알아요? 몰라, 이젠 뭐예요? 다 망했어 이런 식이었어. 다 망했어 이런 진짜? 느낌이었고 헤드라인이다. 그래서 얘네들도 아는구나. 진짜로? 레고 배트맨 무비의 그 패러디가 여기까지 이어지는구나 약간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특히 이제 또 원작에서는 할주단이 지금 이 뭐라고 PC와 어떤 그런 그 열풍에 휘말아쳐서 할주단에 한동안 좀 잠적을 했던 데가 있어요. 최근에. 요즘 다시 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아니 가장 심한 게 뭐냐면요. 사실 이제 그린랜턴의 희생이에요. 그린랜턴은 웃긴 게 뭐냐면은 1대가 백인 남자, 2대 백인 남자. 할주던 다음이 이제 3대 존 스튜어트. 존 스튜어트가 갑자기 이제 흑인 남자로 바뀌어. 그러니까 야 흑인 해야지 해서 바꾼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뭐 카일 레이너나 뭐 그 주황머리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가이 가드너나 또 백인 남자 이러다가 이제 완전히 과감하게 이제 제시카 크루즈까지 나온 건데 거기에다가 뭐 중국인 그린랜턴도 있고 막 이래요. 해가지고 사이먼 베즈도 있잖아요. 그 아랍계 해가지고 사이먼 베즈. 사이먼 베즈가 제시카 크루즈 앞이죠. 먼저죠. 예. 그러니까 그린랜턴은 PC 실험을 가장 많이 했던 캐릭터 같아.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은 원더우먼이 아예 그냥 중남미 여자로 교체를 백인 여잔데 중남미 여성으로 완전히 그냥 바꿔서 나와버렸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어차피 뭐 이게 막 엄청난 세계관을 가진 영화는 아니니까 장편이니까 그냥 과감하게 뭐 변화를 시도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는 정말 솔직하고 참 유치한 말인데 아주 원더우먼 얼굴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 이번 애니메이션에서. 너무 좋았고 제가 좋아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원더우먼 너무 나 예쁘더라. 오히려 배트맨이 캐릭터 모델링이 너무 안 이쁘더라. 맞아. 너무 별로야. 별로였고 코스튬도 너무 별로였고 막 이상하더라고. 누굴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뭐 의미였을까? 무슨 의미였는지 그리고 모르겠고. 이것도 지금까지 잭스나 배트맨 그걸 그대로 갖고 왔는데 좀 또 무능하게 나와서 비중도 없고 무능하게 나와버려가지고 근데 보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핸데스님이 또 실망하실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무셨구나. 아쿠아맨은 얼마나 심했어. 아쿠아맨은
물고기 밥 먹고 있잖아. 와, 그거는 진짜 나 너무 그렇더라. 심하더라. 그건 진짜 너무 심하더라. 걔가 물고기 먹으면 밥을 먹는 게 좋은 뜻입니까? 안 하죠, 모르겠어. 아니 근데 그 아쿠아맨이 한동안 그 물고기 밈이라 그래야 되나 물고기 드립을 깨려고 뉴 52에서 엄청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엄청 간지나게 그러니까요. 바꾸려고. 근데 어떻게 그런 유머를 또 얘가 뭐야? 얘가 걔야? 딥1이야? 아니잖아. 딥1 맞나? 더보이즈에서 그, 아쿠아맨 딥, 패러디하네. 딥. 그냥 딥이야 그냥 그냥? 딥. 응. 딥도 아니고 딥을 만들어놨어. 아, 저희 더보이즈 시즌 3나 한번 리뷰할까요? 그거 재밌다는데. 말이 많던데. 2도 안 했는데 3를 어떻게 해? 아, 저는 시즌 2 봤습니다. 우리 더보이즈 시즌 2 안 했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나 시즌 한거 1만 같냐? 했고. 왜 이렇게 진짜 한거 같냐? 한 거 같대. 그러니까 아무튼 그 아쿠아맨도 이제 영화화돼서 너무 성공적인 캐릭터를 이제 재창작해가지고 정말 성공적인 면모를 보여줬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망가뜨려 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쉬웠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이 영화의 장점은 마블식으로 재해석하는 방법을 이 영화는 했다는 거. 그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유머나 패러디 정말 재밌는 거 많았는데 그거를 한번 2부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결국 영화 내용 얘기는 하나도 못했군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히바. 히바.